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이제 생성을 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 관리 수준을 이렇게 말을 해줘라 하면 이렇게 쭉 데이터를 읽어서 수준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리 지표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이렇게 데이터로 현재 데이터 관리 수준 것들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모든 이제 오너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하는 게 현재 우리가 어떤 회사에 어떤 로스가 일어나는가를 제일 궁금해하죠. 로스라고 하면 QNTS라고 하는데 이 퀄리티, 맥, 트러블 쇼티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들도 QNTS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를 물론 GPT가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GPT가 만들어 준 거하고 제가 이제 컨설팅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나왔던 그 컨설턴트들이 일하는 오래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GPT가 아무거나 망달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점점 정교해져 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QNTS 영역 중에서 이렇게 GPT가 이렇게 숫자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숫자로 지표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뭐 차트로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의 현재 수준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ERP라거나 이런 시스템을 쓰게 되면 이렇게 업무에 이제 환경 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환경 설정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룰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룰들이 돌아가게 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제 GPT에서 이제 물어봐서 진행하고 확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질 수는 되게 많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모듈이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뭐 어, 거의 다 이제 커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거를 이제 나가는 이제 과정들은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그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QNTS의 로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로스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지표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변화 관리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디메이 지표가 굉장히 좋은 거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프롬프트를 이렇게 날렸습니다. 제조업에서 내가 QNTS를 가지고서 결품 관리하고 싶어. 이런 거에 대한 지표를 좀 만들어 봐봐 하니까 GPT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디메이에 따라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서는 좀 가설을 세웠지만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하면 실제 데이터로 이렇게 진단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측정 지표인데 여기 지표의 공식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해주고 물론 이 지표를 이제 관리하려면 사전에 데이터가 이렇게 정교화되어 있어서 필요도 있는 DB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까지도 해지를 둘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표의 엔티티가 달라지겠죠. 물론 정확도도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비슷한 다른 관점에서 본 거고요. 변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보면은 ERD도 이제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디맥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데이터 간의 그 관계,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거를 GPT가 다 이제 그려줍니다. GPT가 이렇게 생성해주는 그림들이 보면은 뭐 기존의 컨설턴트들이 이제 쓰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하면은 폭넓게 하기가 좀 굉장히 피곤하고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GPT는 뭐 단순해 이런 거를 해주고 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어떤 어느 프로세스에서 이런 원천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관리 포인트들을 갖다가 프로세스 가치 사슬 중에 어디서 언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뭐 엑셀로 데이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어, 패키지를 쓰고 계시면 거기서 엑셀 모듈을 활용해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데이터 엔티티를 더 넣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워크플로우를 어느 시점에서 보완할 것인가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예, 뭐,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뭐 P2P 재고 버퍼 관리하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들은 이제 O2C, 오더 투 캐시 수주해가지고 출하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고 싶을 때에 그런 이제 데이터 축약된 이제 데이터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생산에서 보면은 그, 그 사이즈가 되게 이제 중요할 때가 많은데 그 사이즈를 갖다가 사이즈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생산할 때뭐 1,000개를 한 번에 생산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10,000개씩 생산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는 최적의 로트 사이즈를 이제 구하기 위한 건데 뭐 이런 부분들도 그 프롬프트를 날려가지고 파이썬 코드로 한번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 어떤 라 사이즈, 어떻게 라 사이즈를 구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말을 해줘라라고 했을 때 내가 출력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표에 따라서 라 사이즈를 이렇게 구하세요라는 걸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라 사이즈를 갖다가 뭐 코스트 관점에서 라 사이즈를 본다. 아니면 이제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한 관점에서 내가 라 사이즈를 본다. 아니면 이제 코스트 앤 퍼포먼스 관점에서 라 사이즈를 설정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각각의 관점에서의 라사이즈 구하는 방법과 그 라사이즈의 이제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실험적으로 이제 해봤지만 그렇지만 이런 로직들이 결코 쉽지 않은 로직인데 제가 이제 이런 걸 해보면서 GPT를 쓸 때 GPT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분들께서는 로스는 이제 사실 뭐 거의 출혈이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음으로 일을 진행할 수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사실은 제가 이 프롬프트를 알리기 전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프롬프트로 이렇게 썼지만 이 질문 자체도 이 앞 단계에서 프롬프트를 날려가지고 GPT한테서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GPT한테 받은 프롬프트를 갖다가 제가 다시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어떤 그 템플릿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 템플릿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QNTSS의 각 영역에서 어, 이런 지표죠. 이 지표에서 이거 분모가 이제 분자고 이런 걸로 네가 분석을 해줘라고 이제 했더니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GPT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뭐냐 하면 GPT를 활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날리기 위한 템플릿을 만들고 그리고 템플릿을 활용을 해가지고 점점 더 좀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필요한 지표도 만들어주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런 QNTS의 원인이 뭐야? 하는 것도 이제 GPT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분석하는 부분하고 제가 이제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나왔던 결과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도 GPT가 상당히 잘해준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아마 GPT에서 LLM에서 훨씬 신뢰도 있고 정교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LLM이 가져다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신뢰도를 가지고 이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물론 컨설턴트가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내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를 만들어 봐라는 것을 이제 알려서 파이썬으로 코드를 생성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선순위는 이제 이거고요. 디시전 추리를 봤을 때 우리 회사는 먼저 딜리버리 레이트, 납기 준수율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품을 보고
그 다음에 품질을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컨설턴트의 설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부탁하면 거의 다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은 이제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일단 이 일부 이제 전산실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거, 탑5 어떤 그 매출 아이템을 뽑아줘. 라거나 이게 무슨 변수가 영향을 주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렇게 잘 뽑아주고요. 이것도 뭐 랭킹 아이템, 으로 이제 뭐 중요도 5개, 하위 5개, 뭐 이런 것들, 사이클 타임을 갖다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엔드 유저들도 쉽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뭐 거기에다가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QNTS 로스를 관리한 다음에 수를 안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 확정 시점을 구하고 생산 평준화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다 방법론으로 이제 노하우로 돼 있죠. 근데 이런 노하우들은 이미 이제는 이제 저희가 LLM에 들어가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미 그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회사의 뭐 대표 컨설팅 회사들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이미 GPT나 LLM에서 논리는 이미 다 이제 정립되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어떻게 쓸 것이냐를 고민을 하면 많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GPT가 과연 이제 어느 부분까지 해줄까 하는데 컨설턴트 한 명이 하기에는 이제 힘든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재고 버퍼 최적화 이 부분은 이제 뭐 그 뭐 대부분 모든 회사에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내가 재고를 갖다가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몇 개를 갖다 놔야 될까? 재고 버퍼를 관리하는 건데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활동하고 데이터 구조하고 지표 이런 거를 뭐 구해봐라고 굉장히 복합적인 거를 갖다가 이제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GPT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거 하는데 이런 아이템, 이런 데이터 엔티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독립 변수는 뭐고 종속 변수는 뭐고 매개 변수는 뭐다. 뭐 종속 변수는 지표가 되겠고 독립 변수는 이미 이제 전표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고 매개 변수는 의사결정하기 위한 이제 일종의 중간 지표 그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런 이제 그 마인드맵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데이터가 그 전에 필요해 라는 이제 일종의 로직 트리를 다 제공해 주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이 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컨설팅 회사들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로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실제 현업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현업별 어떤 그 이런 데이터 자료들이 축적이 되면서 컨설팅 회사들이나 컨설턴트들의 이제 개인적인 노하우로 많이 쌓여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는 LLM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날렸을 때 GPT가 다 생성을 해준 거고 제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빠진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이제 주는 거죠. 생산성에. 그리고 부서별로 진행을 하면서
부서별로 어떻게 업무 배축이 진행되는가 보게 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어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점에서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추가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그래서 GPT하고 대화를 해나가면서 점점 심층 분석이 가능한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한 경우, 그러니까 생산 관리에서 이렇게 라 사이즈 관리하고 평준화 생산, 그리고 워크로드 밸런스와 병목 관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복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그 로직 트리를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데이터 모델을 만들으라고 했더니 이런 복합적인 경우, 그러니까 로트 크기, 사이즈 최적화라거나 사이클 타임, 생산 사이클 타임, 그리고 생산의 어떤 평준화, 밸런싱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엔티티를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런 것이 이런 구조입니다라고 그려준 겁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려지고요. 정리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려주고 또 저 데이터 엔티티들 간의 이제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서 아까 앞에 보면 이제 프로덕션 로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GPT가 만들어준 어, 그, 그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아까 GPT가 그려준 거에다가 또 추가로 뭐 마스터 데이터들을 이제 추가로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실제 데이터로 자재 분포의 최고 총량 분포의 총량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어떤 그 업체의 자재 마스터하고 자재 마감 데이터하고 뭐 발주 데이터하고 구매 데이터, 생산 데이터, 실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뭐 정합성이 잘 갖춰진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10개 파일을 갖다가 이제 제가 업로드를 해서 이 실 데이터를 가지고 네가 한번 분석을 해봐. 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거를 갖다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그 언제 내가 구매를 하면 좋을지 구매 주기와 그리고 내가 구매를 할 때 물량을 몇 개를 구매를 해야 돼 구매 물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구매를 해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재고 수준 관리하는 거 그렇다면 내가 이제 재고 버퍼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이제 했죠. 그랬더니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에 대해서는 구매 주기는 어떻고 해당 물량은 이제 수량은 어느 만큼이고 이렇게 대답을 뭐 머티리얼별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 회사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는 이렇게 다 머티리얼 1, 2, 3로 했습니다만은 실제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데이터의 어떤 그 상태도 얘가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구매 주기라거나 구매량이라거나 안전재고 수준을 할 때 이 데이터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라라고 이런 것까지 어떤 그 현재 데이터 상태의 제약까지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웬만한 컨설턴트들은 하기 힘든 사람이 하기 힘든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개통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보면 결국은 뭘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이제 이런 데이터 피처라고 하는데, 피처가 필요하고, 이 피처를 가지고서 내가 뭘 할 때 이렇게 되게 개통을 세워서 나가라는 거고, 또 내가 어떤 데이터를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있고, 또 이렇게 데이터의 디시전 추리가 있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적용할 때는 이렇게 막상 적용할 때 이런 체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분종 소량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관리하려면 이제 먼저 평준화 생산을 한번 이제 보고 부하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변수는 이런 변수를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변수를 가지고서 이런 매개 변수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 뭐 종속 변수나 이런 운영 변수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좀 체계를 잡아 나가야 지금 내가 우리 지금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제대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 변수 간의 상관관계 같은 것들도 이렇게 어, 자세히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리드 타임은 지금 뭐 어느 정도 나오고 현재 상태에서 뭐 최소 구매 수량은 뭐가 되고 뭐 그 구매 주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숫자로 나타내 주고 이제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진단할 때도 납품용 소량이라고 했을 때 이 납품용 소량을 관리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쓸데없는 항목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리드 타임 파악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때문일까 하는 부분도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요. GPT가 만들어주는 게 왜 이런 이제 로스가 생길까? 납품중 소량 때문에 어떤 로스가 발생하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차트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뭐를 분석을 해봐야 돼? 라고 했을 때, 납품중 소량에서는 리타임 단축해야 되고 이거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 뭐 어떻게 세계적으로 내가 뭐부터 해 나가야 돼? 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것들 간의 이제 상관관계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얘하고는 뭐 이렇게 반비례를 해. 그리고 상관관계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를 관리해야 되지? 관리 포인트에 대한 지표도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컨설턴트가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해야 될 일은 이제 되게 많지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ERP라거나 이런 이제 MES나라거나 SCM 시스템에서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죠. 그런데 본업에서는 사실은 이제 목표는 오른쪽으로 나가는 이런 이제 업무의 문제 해결 테마들이 있는 거죠. 이 테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로직 트리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알아야지 사실 개선이 이제 가능한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GPT에서 과거에 다 이제 노하우로 숨겨져 있던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질문을 잘하면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서 GPT가 다 이제 뽑아줍니다. 뽑아주는 과정에서는 이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할 필요가 있죠. 검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물론 이제 이런 검증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피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디시전 추리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주간 입고율이라거나 조달계획 신뢰도를 추세가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검증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GPT로 서비스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서비스로 하는 거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런 검증 과정은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GPT를 써가지고 전문 컨설턴트가 할 일은 정확도를 검증하는 일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컨설턴트가 할 일이 이제 커버리지가 넓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안정화가 되면 템플릿을 잘 만들어 가지고 1인 전산실에서 소규모의 전산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가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어떤 아키텍처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키텍처를 필요하는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템플릿으로 가능해지고 그래서 제네티브 AI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레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컨설턴트는 컨설턴트 아니면 전산실에서 이렇게 내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이제 아까 했죠. 그래서 아까 이런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이렇게 젠 AI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어, 데이터 운용 공간을 이제 가상의 공간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논리를 전개하는 공간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공간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LLM 기능을 활용을 해서 내 공간에서 내 용도에 맞게 얼마든지 이런 로직과 이런 것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진행이 되면 어, 이렇게 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전처리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 AI가 많이 자동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데이터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전처리를 스스로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뭐 전문가가 뭐좀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세스 통합이라거나 DB 정교화 이런 부분들도 이 프레임워크에서 뭐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을 사람의 수고를 줄여주고 전문가의 역할을 대폭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는 이제 GPT에서 진행이 되고 다만 사람이 이제 이런 그 변수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이 좀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가버넌스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데이터가 좀 설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렇게 좀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 회사에 맞는 매개 변수라거나 그리고 이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뭐가 우리 회사에 이제 문제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GPT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좀 작업을 해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실제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데이터가 이제 많이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가 없는데 그래도 이 지표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이제 데이터 상관관계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도 다 물론 이제 GPT가 이제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상관관계를 봐서 지금 A라는 데이터가 없으면은 B라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 경로를 이런 걸 통해서 좀 찾게 되고 어, 그 지금 이렇게 상관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상관관계도 이렇게 이제 그 프롬프트를 날려가지고 그 파이썬으로 만든 코드로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우리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런 상관관계에 대한 지표가 이렇게 쫙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거의 이제 마스터성 수준의 상관 개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는 이제 이런 수준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난 필요한데 우리 회사는 지금 이런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대안 데이터로 이제 뭐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 경로를 제시를 하고 내가 A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는 그러면 B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결국은 이제 어떤 지표라거나 이런 거를 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정밀도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지금 데이터 수준이 어느 정도야? 라는 것도 이렇게 좀, 물론 이것도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생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는 이제 데이터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걸 추천하는 겁니다. 지표를 써야 되는데 지표가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데이터로 이제 대안으로 써라라고 GPT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회사의 지금 데이터의 관계도를 이렇게 그려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검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제 그 작업지 시설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를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주 원초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시간이 많아가지고 우리 업체도 시간이 많아서 온갖 섬서부터 좀 분석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이벤트 스토밍으로 뭐 본업에 가서 뭐 데이터를 이제 딱지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제 따른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그 평준화 생산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현업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그림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 이건 날리지 그래프의 그림인데 이런 그림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거는 완전 자동은 아니고 그런 제가 중간에 템플릿을 만들었을 때 템플릿을 통해서 컨설턴트가 이렇게 분석한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림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또 데이터도 이제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또 다른 그림을 이제 그려줄 수도 있고 이것들이 다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다 코드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이제 사실은 쓰기에 따라서는 이제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프롬프트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이제 업무 거래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하다 보면 뭐 굉장히 좀 에러가 일어나고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오류가 이럴 가능성이 진짜 많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를 날리면 이제 코드를 만들어라 하면 그때마다 코드가 달라져요. 그리고 결과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LLM이 이제 지식이 여기 들어있는데 아니 얘가 이제 어디까지 뭐 이것도 달라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잠재적인 위험이 사실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GPT가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로그가 죄송합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족보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스크죠. 이런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템플릿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런 템플릿은 지금 제가 여기서 자세히 다는 이제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엑셀로 다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제시형을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로 자료를 만든 다음에 이러이러한 거를 만들어 달라고 내가 제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줘라고 하면 데이터를 읽어서 그 메타데이터를 다 채워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리고 가이드라인 안에 나는 이런 데이터 엔티티가 필요하고 난 이런 지표가 필요해. 그리고 그런 지표를 만들기 위한 공식도 네가 만들어줘라고 하면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다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해 연동형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마스터 데이터라거나 이런 데이터 아키텍처를 네가 좀 만들어줘라고 하면 제가 그 마스터 데이터 안에 이런 속성이 필요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빈칸을 채워줘라고 하면 아키텍처의 빈칸을 채워줍니다. ERD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템플릿의 구도를 만들어주면 그리고 템플릿 프롬프트를 날리고 거기다가 뭐 더 필요한 속성을 넣어주면 일관되게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 나는 이제 어떤 데이터 레이어를 만드는 내 나름대로 레이어가 있어. 그러면 그 철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키텍처의 모델을 제가 넣어가지고 그 모델대로 진행을 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워크플로우 제시형은 뭐냐 하면 어느 업체나 가면은 이제 업무 잡 디스크립션이 있고 그리고 9 to 6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패턴이 있죠. 그리고 1주부터 52주까지 마감을 해나가는 이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이 패턴에 따라서 네가 GPT가 일을 좀 만들어 봐.
하면 워크 브레이크다운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저 컨설턴트가 해야 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템플릿을 만들어서 진행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템플릿을 통해서 프롬프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템플릿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에 보면 이런 이제 우리가 좀 온톨로지라고 하죠. 온톨로지가 언어 체계고 제조업에서는 제조업의 온톨로지 체계가 있는데 글로벌하게 아직 이게 뭐 아주 폼하게 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스스로 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이 대표적인 용어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온톨로지 밑에 이제 뭐 텍소노미가 있고 텍소노미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렉시콘이라는 게 그런 체계로 언어 체계가 있는데 그런 언어 체계를 이제 미리 가상으로 이렇게 좀뭐 저희 업종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만들고 프롬프트를 날릴 때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고 그리고 LLM을 날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하면 LLM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LLM한테 최대한으로 내가 그 범위를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LLM이 너무 와이드하게 그 대답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프롬프트를 조금 더 좀 퍼넬링 다운 해가지고 LLM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그 범위를 좁혀가는 겁니다.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 좀 엑셀 차트를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템플릿을 뭐 만들어 나갈 때 뭐좀 컨설턴트마다 나름대로 이런 이제 일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먼저 마스터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내 상국에는 이제 이거는 뭐 파운데이션, 뭐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현업에서의 현장 기초 질서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뭐 변수, 베이직 파라미터는 뭐가 이런 나름대로의 뭐 노하우를 가지고서 지금 이것은 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앱 빌더라는 이제 파일에다가 제가 템플릿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이 만들어진 템플릿을 가지고서 이 파일을 읽어가지고 네가 이걸 좀 만들어라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든 템플릿을 다시 업무 분석에 활용하는 그런 이제 이중 삼중으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얘가 이제 모델링을 그려주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데이터 분석도 되겠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플랫폼하고 이제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는 일종의 뭐 이제 공통론이 되겠고 플랫폼은 저는 이거를 갖다가 뭐 툴킷, 뭐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기능 안에서 뭐 워크플로우 다이그램을 만든다거나 뭐 변화 관리할 때 뭐 매개 변수를 노출한다거나 뭐, 뭐 이런 기능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 이 기능은 이제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시점, 어느 시점에 내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이런 부분 요약을 하면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는 이제 컨설턴트가 1인 컨설팅이 가능한 그런 체계 그리고 이게 발전이 돼서 중소기업에서 1인 전산실이 가능한 체계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또 이런 어떤 순서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프레임워크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갖다가 우리 이제 이 공간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넣어가지고 이 템플릿을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나는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따라갈 거야. 그런데 이 프레임워크를 진행하면서 나는 이런 템플릿을 갖다가 쓸 거야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이런 구도를 이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이런 구도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컨설턴트 같으면 뭐 기존에 뭐 이렇게 해서 뭐 두 달, 세 달 걸렸던 거 이런 거 뭐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뭐 업무가 될 거고요. 또 기존의 전산실에서는 뭐 많은 업무들을 이런 업무들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GPT의 도움을 받아서 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능하겠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이 차트는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요. 자, 이제 그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뭐 기저 공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뭐 소프트웨어에서는 뭘 하든지 간에 결국은 이제 어, 이 모든 그 GPT를 통해서 이루어진 작업들은 다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업체들은 이제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또 이제 기저 공간을 갖다가 점점 데이터베이스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계속 구축을 해나가고 그걸 통해서 업무의 안정성을 이제 기획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완전 노코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는 이제 코드를 생성해 가지고 내가 버튼을 만들어서 옆에다 놓고 버튼을 누르면 좀 이렇게 좀 쉽게 자동화하고 싶어 아마 다들 그러시겠죠. 그러면서 아주 확실하게 된 부분들은 이제 좀 로코드로 코드를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코드를 확정해 나갈 때 이런 기준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갈 때 이 모듈러리티하고 어, 이런 이제 API 구조로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모듈러리티를 설계할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보통 이제 무조건 잘게 자르면 좋아라는 그게 아니고 잘게 자르는 그 기준이 비즈니스 유저의 관점에서 이제 잘라야 되고 그 모듈의 최소 단위는 모듈과 모듈 간에 소통하는 변수 파라메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가 최소 단위 모듈이다라는 이제 원칙이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뭐, 뭐 누군가가 이제 뭐 패키지로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 컨설팅 툴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좀 서로 이제 그 어떤 지향하는 바가 같으면 뭐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